각박해진 세태에 혼자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의 고독사는 겨울철인 요즘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거노인 가구가 140만에 이르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지만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한 중견 배우의 쓸쓸한 죽음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드라마를 통해 안방 시청자와 호흡했던 배우 이미지 씨가 고독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장애아동의 언어치료사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떠오른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입니다. 2035년이 되면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23%인 344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처럼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늘면서 외로운 죽음,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독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가난한 자와 부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죽음은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오지 않는다. 잠시 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스스로 삶을 끝내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어차피 더 살고 싶어도 우리 모두는 죽는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오늘 이 영상은 지난 여름 거제도에서 발생한 60대 노인의 고독사 현장이다. 특수청소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냥 내가 특수청소를 하면서 느껴왔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경험한 고독사 현장은 주로 경제력이 없고 빈곤한 연령층이 많다. 주로 임대아파트나 주택 단칸방 같은 주거 환경이 대부분이었다. 간혹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극소수이다.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면 병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요양병원에서 비교적 편안하게 돌아가신다. 이번 현장에서 돌아가신 어르신께서도 가족이 있었다. 특수청소를 의뢰하신 분들도 자녀분들이었다. 사실 나도 시골에 혼자 계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진 않는다. 분가를 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나는 집사람과 두 아이를 둔 가장이다. 만약에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이 죽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는 혼자 남아야 한다. 그렇다. 특수청소를 하고 있는 나와 우리 직원들조차도 고독사에서 안전하지 못하다.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고독사 고위험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직원 한 명도 40대 중반인데 혼자 지낸다. 우스갯소리로 난 형한테 혹시 나쁜 일 생겨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정리해줄게 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 먼저 사망하는 일이 생긴다면 꼭 우리끼리 정리해주기로 약속했다. 왜냐하면 내 소중한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모 언론사 기자분과 인터뷰를 했다. 기자분께서는 이미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 했다. 한 번은 술자리에서 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요구르트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했는데 만약 주머니에 요구르트가 6개 이상 쌓이면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한다. 정말 우픈 얘기다. 삶이란, 가장으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배고픔이 뭔지, 수치스러움이 뭔지 난 잘 안다. 그래서 내 아이들과 집사람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죽음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이 있다면 나의 마지막도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가족들한테 했던 헌신과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것만 같고 스스로 부질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유품정리 현장을 가게 되었을 때다. 현장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모든 서랍과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장롱 속 옷가지와 물건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쏟아져 있었다. 도둑이 든 게 아니다. 그렇다. 유가족들이 부모님께서 현금과 기금속을 숨겨뒀을까봐 보물찾기를 한바탕 한 것이다.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동안 옆에서 보물찾기를 하는 유가족들도 많다. 혹시나 우리가 챙길까봐 나오면 꼭 챙겨달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10번 중 8번 정도는 비슷하다는 거다. 그런 유가족들은 가족사진 앨범과 같은 소중한 추억은 쓰레기 취급을 할 뿐이다. 나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내기를 가끔 한 적이 있다. 가족 앨범과 같은 정서적 유품을 박스에 모아놓고 유가족이 현장 점검을 위해 왔을 때 건네주면 받을까 안 받을까에 대한 내기다. 나는 안 받고 버린다에 걸고 한 번도 내기에서 져본 적이 없다. 난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내 가족이 가끔 날 보러 왔으면 좋겠고 날 추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어쩌면 욕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니 지난 10년 동안 나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취미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친구와 만나서 놀아본 적도 없다. 난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밤에 들어오면 사무실 정리를 하고 밤이 새도록 영업활동을 했다. 오늘도 그랬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평생 헌신하며 살아가도 고독사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글을 쓰는 시간은 밤 11시 50분이다. 매일 잠이 모자라서 쓰러질 지경이다. 내일도 특수청소가 잡혀있다. 누군가의 삶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일. 언젠가는 내 삶의 마지막 흔적도 지워질 것이다. 과연 내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죽는다는 건 뭘까? 한 사람의 인생은 죽는 순간 끝이 나는 걸까? 마지막 흔적을 지워야 끝이 나는 걸까?